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초기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는 그 웨이팅 그 파라메타, 우리가 W라고 보통 표현하는 파라메타가 그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해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W를 초기 값을 줘야 되는데, 물론 이걸 0으로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것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, 0으로 해도.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. 즉 그 소위 그 W의 값이 제대로 계산되질 않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,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즉 웨이트를 가중치를 0으로 초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와 같이 그 투 레이어죠. 그 히든 레이어와 이런 출력 레이어로만 구성된, 그리고 사이즈는 그 N0는 2, 즉 입력 그 특징은 2개,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그 노드 수도 2개, 그래서 N1도 2, 그리고 여기서 N2는 1로 하는 주어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처음에 웨이팅을 우리가 그 시작할 때, 초기화를 할 때 이 웨이팅 매트릭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2x2겠죠. 왜냐하면 사이즈가 N1, N0의 크기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래서 2x2를 0, 0, 0, 0 이렇게 그 4개의 값으로 주고요.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줘볼까요? B도 0으로, B도 0, 0 이렇게 한번 줘봅시다. B의 크기는 당연히 그 2x1의 이러한 그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된다면 A1과 A2,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층의 그 첫 번째 노드 값의 액티베이션 값과 두 번째 노드의 액티베이션 값, 우리가 각각 A1의 1 값이라는 것과 A1의 2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, 자, 이것이 0으로 주어지면 그 소위 G 값이 0으로 계산되고요. 둘 다. 그죠? G1과 G2 다 0으로 계산되고, 이 G 값이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함수, 즉 어떠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는지는 우리가 지금 그 딱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 값이 들어갔을 때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제로점에서의 값이 주어지겠죠. 근데 둘 다 똑같을 겁니다. 왜냐하면 G 값이 둘 다 0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A11과 A12가 둘 다 동일한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더 진행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서 W, 예를 들어서 2가 0으로 또 초기화되어 있다. 이거는 1/2의 그러한 그 사이즈를 가질 텐데,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G2 값 또한 또 0으로 계산될 거고요.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한 G2 of 그 G2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액티베이션 값, 이것 또한 그 또 다른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. A1, 2는. 그죠?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그 소위 로스 함수를 적용해서 y 햇과 그 y에 대한 그 로스 함수를 계산한 후에 그거를 백 프로포게이션 시키면, 즉 어떠한 그 계산이 우리가 주어졌는지 기억이 하실 겁니다. 이 G2 같은 경우에는 DG2였죠. DG2 같은 경우에는 A-Y, 즉 A는 여기서 A 그 2의 그 값이죠. 자,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고서 그 이전의 값에다가 곱해지는데 두 개의 값이 똑같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DG1의 1 값과 DG1의 2 값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. 이 DG1과 DG2가 동일한 값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 소위 DW 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되냐면, 우리가 알다시피 DW 값은, 이거 조금만 지우고 할게요. 우리가 DW는 어떻게 계산했죠? D 그 G1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로 계산됩니다. 즉 그 얘기는 뭐냐면, 우리가 DG1, DG2 값이 똑같은데, 예를 들어서 여기서 DG1, 1과 DG1, 2가 주어져 있고요. 거기에 X1과 X2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, 이것이 지금 제가 거꾸로 잘못했네요. 이것이 둘 다 뒤집어진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컬럼 매트릭스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거 쓰고요. DG1,
dg2로 원 레이어에 주어지는 거고 x1, x2로 주어지겠죠. 자,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? 당연히 dg1 1 x1 곱하기 더하기 이거 dg1 1 x2 이것이 동일한 값이 또 여기에 주어지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동일한 값이 또 주어지겠죠. 그래서 사실은 dw가 uv 이런 식대로 그 각 행에 주어지는 값들이 동일한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. dw에. 그러니까 이 dw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시켜봤자 그 소위 그 웨이팅 값이 그 서로 그 좋아지지가 않고 동일한 값만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w 그 소위 우리가 아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w1의 그 값은 w 원래 주어져 있는 값 빼기 알파 dw1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주어진 값이 다 0이었는데요. 거기에 uv 그러니까 행이 똑같은 값이 주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똑같은 모든 행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. 모든 행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그 첫 번째 노드의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그 x1과 x2의 그 곱해지는 값이 u와 v라는 값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고요. 요 마찬가지로 얘도 x1과 x2의 u와 v라는 값이 곱해져서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모든 노드의 값이 항상 똑같게 주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 우리가 x1, x2, 뭐 x3 좀 더 많은 입력이 있고요. 그 히든 노드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출력값이 하나라고만 생각해 볼까요? 그럴 때 이 히든 노드에 주어지는 모든 값들이 반복함에 있어서 액티베이션 값이 시메트릭한 즉 대칭 형태를 갖는다고 보통 표현합니다. 모든 값이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거죠. 즉 모든 입력 특징들의 값을 적절하게 그 소위 웨이팅을 줘서 더한 값들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값으로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이 가중치를 0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.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, 랜덤한 값을 주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랜덤한 초기화 과정을 우리가 그 numpy 코딩으로 한번 좀 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봤던 동일한 그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그 은닉 그 유니트 그리고 하나의 출력층을 갖고 있는 그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 퍼스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웨이팅 값 우리가 구해야겠죠. 얘를 웨이팅 값 첫 번째 그 층에 이것을 랜덤하게 주는 방법으로 numpy에서 제공되는 numpy 랜덤 그 펑션이 있는데요. 거기에 randn이라고 하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랜덤 값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그 사이즈만 주면 됩니다. 즉 투플 형태로 2x2짜리 그러한 그 랜덤 값을 달라라고 하면 되고요.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우리가 또 b도 마찬가지입니다. b도 근데 b는 0으로 줘도 전혀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은 랜덤한 그 값이 곱해진 거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랜덤으로 주지 않아도 그 시메트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np.zeros 이것도 2x1짜리로 주고요. 마찬가지로 w2도 똑같이 우선 np.random .randn 여기서는 1/2 이러한 그 크기를 갖겠죠. 그리고 b2는 당연히 스칼라 값 하나로만 줘도 될 겁니다. 0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하게 그 초기화되면 좋은데 때때로 이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. 이 랜덤 값을 좀 작게 주기 위해서 곱하기 0.01 정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뭐 반드시 요 숫자를 써야 되느냐 아니긴 합니다만 보통 관습적으로 0.01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주면은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100이라는 값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하이퍼볼릭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g 값이 커지면 어떤 큰 값을 갖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의 기울기 값, 슬로우프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죠. 자,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값을 쓰는 겁니다. 0.01이라는 값은 이 웨이팅 값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곱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G1, 액티베이션 값 A, 액티베이션 1 값을 구하는 거는 1번 층의 액티베이션 함수에 G 값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값이고요. 이 G 값은 W1, 1번 층의 웨이팅 매트릭스 곱하기 X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W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면 이 G 값도 커지고요. 그리고 G 값이 커지면 이 액티베이션 값은 1이고 그렇지만은 1뿐만 아니라 슬로우프가 0이 된다는 겁니다. 요 위치에서의 슬로우프 위치.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슬로우프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작은 그런 G 값에 해당되는 액티베이션 값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0.01 정도로 하는 경우를 보통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0.01 정도를 사용합니다. 물론 딥 레이어를 쓰게 되면은 또 다른 값을 쓰는 게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. 보통은 한 0.01 정도, 100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의 그러한 웨이팅 값을 우리가 랜덤하게 주면 적절한 초기화 값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